2024년도 창업 지원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고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사업 공고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K 스타트업이라는 이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K 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탈에 우리가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우리 여기 그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사업 공고, 모집 중에 들어가셔서,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여기는 대상 연령이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접수 기간은 2월 5일까지네요. 자, 2월 5일까지 요거를 꼭 맞춰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접수 마감 날은 여러분들 신청을 하지 마시고 그 전날 그러니까 2월 4일 정도까지는 여러분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내용을 볼까요? 쭉 내용을 보시면 여기 생애 최초라는 말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준비가 다 되고 사업 객서라든가 이런 거 다 되고 나서 신청을 여기 요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와서 여기 요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업 모집 공고 부침이라고 해서 모집 공고 여기를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제 여기 그 파일을 여셔갖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공고문이 되겠죠. 그래서 1월 12일 정도에 공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선정된 사람은 3일 이내에 생애주초 지원사업 체결 의향서를 제출한다. 요거는 뭐 그 우리 그 선정되고 나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 29세라는 점 여러분 꼭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지원 대상은 여기 보시면 기술 창업을 도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선정 그 사업 계획서를 내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기술을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점포 창업이라든가 매장 창업보다는 기술 중심의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이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없고 법인 설립 등기상 대표이사 등록 취임 이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했던 아니면 내가 기존 회사 뭐 일반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그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 요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뭘 지원하느냐 보시면은 최대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최대 7천만 원이고 평균 4,60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요.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7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천만 원, 여기 평균 4,6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평균 4,600만 원으로 신청을 하면은 내가 7천만 원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4,600만 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는 최대 금액을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비용은 어떻게 쓰느냐? 자, 사업화 자금과 상업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시제품이라든가 마케팅, 뭐 지재권, 출원 등록 그런 사업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프로그램, 뭐 비행부채와 뭐 멘토링 등등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주간기간별 프로그램 참고라고 되어 있죠. 자, 주간기간을 우리가 지정하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간기간의 특성을 파악해서 내 아이템을 잘 평가해주고 잘 알아줄 수 있는 주간기간을 우리가 셀렉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원 기간은 협약하고 9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공고가 나왔고 2월 5일까지 접수니까 2월 달은 뭐 평가 지나가고 3월 달에 선정되고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업 기간이 11월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서는 11월까지 기준으로 작성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업무는 10월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하고 11월엔 그 결과를 정리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시면 이 그 사업을 신청받고 실패 판정을 안 받게 되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정 규모는 총 78명이라고 돼 있죠. 예비 창업자니까 명으로 이제 명시돼 있고 주간 기간별로 19에서 20명 내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간 기간별로 내 아이템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주간 기간을 선정하셔서 우리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자격 한번 다시 여러분 생생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 분야는 전 분야라고 합니다. 자, 전 분야라고 하고,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관기관별로 이 분야에 특화된 분야가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신청 제외 대상.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 해서 얘기 나온 7천만 원, 최대 7천만 원이고 평균 4,6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제출할 때는 7천만 원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은 집행계획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부담 사업비가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이랑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자기부담 사업비가 없고 나중에 출연금, R&D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정부 지원금으로만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쭉 뭐 재료비, 외주 용역비, 뭐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큰 무리만 없게끔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가 100% 잡았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교육 훈련비를 뭐 한 50%, 20, 뭐 20, 30% 잡았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악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큰 무리 없이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는 아까 그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되 여러분 마감일 하루 전 여기 공고에는 2, 3일 전에 마감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 3일 전이면 여러분 한참 작업할 때니까 작성하시고 계실 때니까 사실 저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날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쭉 내려볼게요. 접수 이렇게 보시고, 제출 서류는 이제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좀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는 보시면은 자격 요건 검토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생애 최초냐 아니면 예비 창업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류 평가, 이 서류 평가가 돼야지 발표 평가가 넘어가요. 자,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발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서류가 돼야지 발표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서류 때 2배수 내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배수 밑으로 가는 경우는 잘 못 받고 보통 2배수 내외라고 하면 2배수, 2배수, 3배수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한 시간 때문에 아마 2에서 3배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여기서 많이 걸러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꼭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페이퍼를 좀 잘 꾸미고 내 아이디어를 잘 표출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업계획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발표가 끝나고 이제 최종 선정되고 3월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평가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증빙서류보다는 뭐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이렇게 쭉 내용 보시고 자, 서류하고 발표평가 지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인데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자, 여기 네 개까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어, 창업 중심 대학 요거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만 잘 작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승정 전략, 팀 구성 중에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예요. 그래서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자, 얼마만큼 타겟팅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있는지 부분들.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1번, 2번을 가장 나이스하게 작성하시고 작성 기간이 뭐 100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 두 가지 파트의 60% 이상을 여러분들 할애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전략이 있고요. 팀 구성은 아직 우리가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 예비 대표자, 창업자의 그 역량 물론 중요하지만 그 팀원들도 중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팀원들이 합해져 있는 단계는 아니죠. 앞으로 지원 받으면 그냥 이러한 팀원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 작성을 하실 거니까 팀 구성은 조금 어떤 이 아이템에 필요한 역량들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일하겠다. 뭐 실명 있으면 실명 거론하셔도 좋고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특화된 부분이 이제 협동 가능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특히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난이도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그 난이도, 그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전문적인 역량을 좀 끌고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협동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 기업, 아니면 기관, 그 다음에 아니면 전문가들과 어떻게 협업하고 같이 해 나갈 것이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종 평가 보시면은 뭐 내용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등 지급이라고 돼 있죠.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최대 금액을 내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사업 운영. 자, 우리가 볼 거는 지금 공고가 나와 있고요.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우리 이렇게 이 5일까지 제출하시는 거, 2월 되도록이면 4일까지 제출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이제 여기서 요건 검토, 선정 평가를 진행하겠죠. 이게 다 됐다라고 한다면 협약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요 당시에 우리가 낸 금액보다 이렇게 그 사업비가 배정된 게 더 적다라고 하면은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업 수행하시고 나중에 최종 보고를 하는 거예요. 최종 보고를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쭉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 여기 쭉 내려보시면 우리 주간기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 4개의 주간기간이 있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그 다음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CNT테크. 그래서 요 각각 4개별로 중점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분야들에 좀 맞게끔 여러분 셀렉하시면 돼요. 이게 주소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극적이면 선정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중점 분야를 중점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게, 물론 뭐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업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 거는 아직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 그 업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지원 제외 사업 목록이죠. 그러니까 중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창에 지원해서 선정이 됐어. 그러면은 요 사업은 신청하지 못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예창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 이창업, 그다음에 초기 창업대학, 그다음에 창업 조세 초기 창업 기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 올해 사업 공고들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창업 중심 대학과 창업 중심 대학의 초기 창업 기업 요 양식과 우리의 지금 요 준비하는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다양한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이제 뭐지 공급죠. 이제 두 번째 양식 한번 볼게요. 양식은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양식을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작성 목차 있죠. 작성 목차 있고 요 목차 부분은 우리가 그 제출할 때는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고 내용 보시면 문제인식, 실용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협동 가능성 해놓고 세부 목차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개략적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업 중심 대학의 그 창업 중심 대학의 예비 창업자랑 예비 창업 패키지의 예비 창업 패키지랑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떨어지게 되면 다시 신청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챗GPT를 이용해서 요 부분, 요 네 가지, 이렇게 부분으로 공통적인 요 네 가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유튜브의 그 상세 내용으로 해갖고 제가 그 영상을 찍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링크 공유할 테니까 보시고 내가 이제 사업 개수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참조용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여기 15페이지 내외죠. 15페이지를 그러니까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어떤 분들은 뭐 넘어도 1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평가를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 다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감점 요인을 찾게끔 되거든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그 가점 요인보다는 감점 요인을 찾게 됩니다. 그 감점 요인이 어떤 거냐? 우리가 제대로 된 양식을 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점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이면 저는 15페이지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청 현황, 여기 보면 주관기간 적게끔 돼 있죠. 주관기간을 꼭 작성을 해야 되고, 제조냐, 지식 서비스냐, 융합이냐, 이걸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기술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평가위원들 구성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하고 공예 디자인을 찍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평가위원들이 제조면서 공예 디자인에 전문화된 분들을 모셔서 그 분과의 여러 번 사업 계획서가 평가를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점수를 잘 받을 곳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최대 맥시멈 7천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템 중요하죠. 요런 패턴을 따라주세요. 무슨 기술을 적용해서 어떠한 어떠한 기능을 가진 뭐 제품, 요런 패턴을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기술도 들어가고요. 어떤 차별성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품 명칭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형태의 그 아이템명을 따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산출물 들어가고 뭐 등등 내용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예비창업처 패키지도 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이템 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 파트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그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하기 위한 그 계획서들을 우리가 평가위원들도 전날, 몇 시간 전에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당일날 받아요. 당일날 받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과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요약 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약 파트를 한 페이지보다는 한 페이지 반이나 두 페이지 정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템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가능성을 확 사로잡을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작성을 하실 때는 본문을 다 작성하고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문과 이걸 먼저 작성하면 본문 작성과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본문 다 작성하시고 이걸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문제인식. 자, 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뭐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외적 동기는 사회환경, 그러니까 뭐 사회경제, 기술, 그다음에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아이템이 필요해졌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고 내적 동기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어. 그걸 통해 갖고 나는 이 사업을 해볼 거야.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라는 부분 그 부분과 그 2023년도부터 좀 등장하게 된 게 요이 땅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해봤어 이거거든요. 해봐야겠지만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해봐야지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요 이력 부분 꼭 바람직하게 우리가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 목적. 여기 앞에는 필요성이라면 여기는 뭐뭐를 할 거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이템은 어떠한 해결책이 있고 왜 필요해 라는 거죠. 그다음 목표 시장 이 부분 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건 창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템 가지고 누굴 대상으로 팔 거야. 자, 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 라는 것들을 여러분 작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개발 방안. 자, 이거는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개발 방안 어떻게 개발할 거고 어떤 도식화 시켜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스타일. 자, 여기는 핵심 내용을 쓰고 여기는 요 핵심 내용에 대한 근거, 원, 투 이렇게 말씀드리고 핵심 여기 내용은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여기는 근거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도식화 아니면 뭐 표 아니면 뭐 그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트가 되게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한두 줄을 쓰지만 여기 앞에 키워드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글이 많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글보다는 요 밑에 도식화라는 그 그림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꼭 저기 열심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 그림 이거를 외부에서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릴 수 있다면 반드시 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내 차별화 방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화 방안, 뭐 비즈니스 모델,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과거에는 이게 이제 나인블록 모델이라고 해서 뭐 캠퍼스 형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비즈니스 모델은 원재료를 갖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고 최종 고객한테 어떤 걸 제공할 것인지 요 흐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인블록 캠퍼스 모델도 있고, 요 부분은 되게 단순하게 쓰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는 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 시장, 우리 포피라고 하죠. 생산, 출시, 마케팅, 유통, 인증 네트워크 등등. 요거를 우리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생산과 출시, 유통, 판매, 인증 네트워크 이 부분이 그렇게 비중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예비 창업자는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이 두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추진 일정. 요 표는 그냥 템플릿 있습니다. 요 템플릿의 기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협약 기간 내에, 그 다음에 협약 기간 내에 할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일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요계 요거는 계략적으로 쓰시고 요 표 중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무리만 없게끔 작성하시되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 구성 일단 이상 중액은 요거죠. 아직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 창업자 예비 대표고 예비 대표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과 그 다음에 보유 역량 가급적이면 앞으로 채용 예정 이거보다 이렇게 땡땡땡 채용 예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를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 예정이다라고 그래서 실명과 그 실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역량들 그런 걸 제대로 보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업무 파트너 이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협업 가능성. 자, 기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청년 창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술의 중점이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기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성을 좀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의 내용을 백지로 내는 거는 되게 평가 점수를 이제 선정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는 절대 안 됩니다. 백지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좀 내용을 채우셔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증빙서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15페이지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뒤에 첨부를 우리가 넣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이렇게 본문 페이지를 꼭 지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샘플을 만드는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세 내용 보시고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지원기간 주간기간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간기간 소개하는 페일이 있어요. 요 주간기간 소개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기간. 자, 공급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주요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고 청년과 학생 기업을 중점으로 하고 자기는 4차 산업,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제조 분야를 중점으로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평가할 때 저 아이템 중점으로 나는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아이템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그 주간 기관별로 그런데 지원 사업비 말고 이렇게 육성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전 창업 교육도 한다고 하고 MVP 제작도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특별하게 이제 분야를 정한 것보다는 최대한 기업을 도와주겠다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중점 기술 분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는, 보시면, 여기도 중점 분야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대구기 때문에 좀 머네요. 이렇게 요쪽 지역의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에 CNT 테크라는 거는 이제 일반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 엑셀러레이터가 돼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뭐냐면, 여러분 창업하고 이렇게 성장할 때 거기까지를 옆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투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도 있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심도 있는 도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이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신청할 때 나에 맞는 주간 기간을 선정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어떻게 신청하느냐 여기 예비 청소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FAQ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2024년도 생애 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를 중점으로 살펴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작성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의 그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챗GPT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 그 영상을 여기 이 채널 안에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작성을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